자, 안녕하십니까. DTV 칼럼 김카스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이재명 대표 오늘 집회도 하셨죠. 민주당에서 집회를 했는데 그다지 날씨가 추워서 그런지 그다지 많은 호응은 얻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현재 이제 민주당의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게 닥치고 있는 사법 리스크, 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과의 갈등, 뭐 이런 거 부분이 지금 상당히 전국이 혼란스러운데, 연말 돼가지고 상당히 혼란스럽긴 해요. 근데 지금 가장 민주당에게 발등에 이제 불 떨어진 것은 뭐냐. 자, 여러분들이 다 신경 안 쓰시는 거예요. 민주당에서도 조용히 하고, MBC 민주 진영 내 유튜버들 전부 다 조용히 하고 있잖아요. 근데 가장 지금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아킬레스건으로 다가오는 것이 김인섭 씨의 대법원 확정 판결입니다. 자, 여기 판결문, 이 김인섭의 판결문은 곧 이재명의 판결문이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 백현동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표와 김인섭 씨의 공소사실이 거의 비슷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김인섭 씨의 유죄가 5년 확정이 이재명 대표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자, 이거를 이제 민주진영에 있는 유튜버들이나 민주당 의원들은 아직까지는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진영의 뉴탐사라는 이런 대한 언론이라고 자처하는 인터넷 언론에서는 지금도 국토부 문건이 협박건이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성남시 공무원의 압박을 받았다는 증언을 재판부에서 누락시켰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런 주장들이 민주당이나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 제가 봐서는 이 사람들 지금 참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들을 하고 있는데요. 김인섭 씨의 판결문에는요, 백현동 개발 사업을 4단계를 이례적으로 정상향을 시켰던 그런 결정적인 계기가 김인섭과 정진상과의 친분에 의해서 노비를 통해서 이재명의 허락하에 종상향이 됐다라는 걸 적시하고 있습니다. 국토부 문건이 협박이다, 압박이었다, 공무원들의 증언을 누락시켰다라는 이런 허무맹랑한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들, 이런 행동들이 오히려 민주당에게 독이 되고 있다는 거죠.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이 김인섭 씨의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씨의 이 3심 대법원 확정 판결이 얼마나 이재명 대표에게 독이 되고 있는지 그걸 명확히 아셔야 돼요. 이게 지금 대장동하고 유래신도시나 성남FC 백현동이 병합이 돼서 그렇지, 백현동만 따로 이렇게 재판을 걸었다면, 예전에 검찰에서 요구했듯이 분리재판을 했다면 아마 이재명 대표는 지금쯤은 구속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 백현동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에게 적시된 혐의는 배임입니다. 200억 배임 혐의인데, 이 200억 배임 혐의도 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추진을 하고 있다가 김인섭이 갑자기 끼어들면서, 이 백현동 개발 사업에 끼어들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좌천이 돼버렸죠. 자, 그래서 200억이라는 성남시의 이익을 얻지를 못했다. 이재명의 결정 때문에 이게 배임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손실을 입혔기 때문에.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계속 추진을 했다면 200억 정도의 성남시의 이익이 발생이 됐을 건데, 성남도시개발공사, 성남시의 산하기관이었던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제쳐두고 민간업자에게 이 백현동 개발 사업을, 그것도 로비를 통해서 인허가를 종상향 4단계까지 해줘가면서 민간업자한테 맡겨서 성남시가 가져올 이익금 200억 정도가 물거품이 됐다라는 게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혐의입니다. 이 백현동 혐의는. 근데 민주당에서도, 민주진영의 유튜버들도 이런 말은 안 하죠. 왜? 불리하니까 그렇습니다. 아무리 민주당의 지지자라고 그래도 자신들이 불리할지라도 대비를 하려면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상당히 비겁한 거죠.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들. 이런 사람들이 이재명 대표 옆에 붙어 있으니 이재명 대표를 팔아서 자신들의 생계를 영위하고 있으니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앞날이 캄캄할 수밖에 없죠. 뉴탐사는 뻔히 알 거예요. 백현동 이 김인섭 로비스트의 판결문이 어떻게 나왔는지. 입수를 못했다면 무능력한 거고, 저도 입수를 했는데, 이 조그만 인터넷 언론사인 저도 입수를 했는데요. 뉴탐사 같이 큰 언론사, 대한 언론사가 그 판결문을 입수를 못했다면 무능력한 거죠. 판결문을 자세히 보면 김인섭 씨의 공소사실과 이재명 대표의 공소사실은 엇비슷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전 의원이었죠. 동작을에 국회의원이었었고 갑자기 유삼영이한테 자천됐던 전략공천지역으로 지정이 돼서 유삼영이한테 밀려나서 민주당을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활동하다 결국은 지금은 야인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이수진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 선언할 때 이렇게 말을 했죠. 지금도 그 말이 회자가 되고 있는데 지금에 와서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씨의 백현동 사건의 공소장을 보니 이재명은 무기징역감이다. 이런 말을 하고 갔죠. 이수진 의원은 판사 출신이었어요. 자, 그때 이수진 의원이 욕을 많이 먹었죠. 개딸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하지만 지금에 생각해보면 그분 말이 맞았다는 거죠. 자, 이렇게 민주당이 지금 큰 위기에 빠져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민주당을 도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크게 도움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도움이 되고 있지 않아요. 결론은 그 사람들에 의해서 민주당은 오히려 더 구렁텅이로 늪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거예요. 자, 저도 민주진영에서 오래 이렇게 활동을 해왔지만 이렇게까지 민주당이 개판이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 백현동 이거 하나로, 자, 대북송금, 유진교사, 그 다음에 공직선거법. 특히나 지금 민주당에서는 유진교사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고 참 잠깐 들떠 있어서 막 잔치 분위기를 벌였었는데 결국은 백현동 김인섭 로비스트, 백현동 로비스트로 알려진 김인섭 씨의 대법원 5년 실형 확정 판결은 그것도 추징금이 63억 5,700이에요. 받은 거 다 토해내야 된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상식적인 판단을 한 거죠, 법원에서는. 근데 이 판결문에는요,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에 무죄를 주장하면서 내세웠던 주장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백현동 종상향 4단계는 국토부의 압박,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준 거다. 하지만 지금 회자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자, 그럼 따져보자. 이재명 대표 당신이 성남시장으로서 국토부의 협박을 받아 아무리 자기가 결정권이 있죠. 지자체가 권한이 있습니다. 개발사업 인허가 같은 경우는요. 온리 지자체장의 권한이에요. 근데 이재명 대표는 그때 당시에 자기의 권한이 있었는데도 국토부의 협박이 너무 강했다. 뭐 감사 들어온다는데 어쩔 수 없었다. 자, 그런 문건은 있어요. 3건이 있습니다. 자, 그게 2022년도에 이재명 대표 측에서 그 문건을 발견했다 해가지고 여론 플레이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재판에 증거물로 채택이 됐고 그 다툼으로 2년간을 끌었던 거예요. 그 다툼으로. 김문기 씨 알았다 몰랐다는 이거는 뭐 증거 사진이 명확하게 있으니까 이건 정황상 알았을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했지만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냐 없었냐는 공직선거법에서 상당히 중요한 사건이었거든요. 맹점이었거든요. 그게 2년간 질질 끌어왔던 거예요. 증인 신청하고 이래저래서. 근데 결국은 자, 이런 문제점이 생겼죠. 이재명 대표의 재판 과정에서 이런 문제점이 생겼던 게 뭐냐면 어떤 문제점이 생겼냐면 공직선거법 재판 과정에서 자, 그럼 좋다. 당신이 압박을 받아서 4단계 상향시켜줬다 하자. 근데 국토부 문건, 당신이 압박받았다고 하는 국토부 문건에는 2단계 종상향을 원했었다. 압박을 받았다면 2단계만 해주면 되지 왜 4단계를 해줬냐. 이재명 대표 할 말이 없었어요. 변호사들 꿀먹은 벙어리 됐습니다.
그게 팩트예요. 국토부에서 분명히 뉴탐사가 주장하는 대로 그 민주진영의 뉴탐사가 주장하는 대로 언론사가 주장한 대로 국토부 협박 문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게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고 그 증거로 채택이 됐고 그 다툼 때문에 2년간을 끌어왔던 건데 증인 신청하고 해서 자 재판부나 검사들의 주장은 이거예요. 좋다. 당신이 협박을 받았다면 2단계만 상향시켜주면 될 게 아니야. 국토부에서 어떻게 원했지? 2단계 정상향 아니냐. 녹지에서 준 주거주역까지만 해줘도 그래야지 식품연구원 부지가 빨리 팔릴 거니까 그것만 해달라 해도 당신들은 안 해줬지 않느냐. 근데 갑자기 김인섭이가 아시아디벨로퍼와 정바울과 김진성과의 동업자 아닌 동업자 관계가 되면서 바로 인허가가 나왔지 않느냐. 그것도 정상향 4단계였다. 어떻게 설명할래? 재판부에서 그렇게 나왔어요. 재판 과정에서. 이재명 측 변호사 꿀먹은 벙어리 됐습니다. 예, 이재명 대표도 꿀먹은 벙어리 됐고요. 이게 공직선거법의 중요한 맹점이었어요. 근데 아직도 이재명을 지킨다는 이런 사람들이 국토부 문건을 가지고 결정적인 단서다. 시민들을 혹세무민하고 있는 게 과연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이냐. 저는 그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가 좀 더 지금보다 좋은 환경에서 정치를 하려면요. 지금 민주당을 팔아먹고 이재명을 참칭하는 지지자를 참칭하는 이런 사람들은 다 잘라내야 됩니다. 민주진영의 한 사람으로서 충원을 드리는 거예요. 다 잘라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사람들 때문에 오히려 민주당의 지지율은 떨어질 겁니다. 이제 공직선거법이 김인섭 씨의 판결문에 의해서 노비로 정상향이 된 거지 국토부 협박이 아니다는 게 확실히 판례로 규정이 됐어요. 그 공직선거법은 이제 2심 가도 이재명 대표에게 희망이 없어요. 이거를 대비해야 되는 거야, 민주당에서는. 그러니까 꿀먹은 벙어리가 돼버린 거예요. 공직선거법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이재명 대표를 지키고 싶으면요. 저는 그래요. 지지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재명 대표를 지키고 싶다. 그러면 좀 더 현명한 방법으로 상식적인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왜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면서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을 깎아먹냐는 거죠. 민주당의 지지율을 왜 깎아먹냐는 거죠. 제가 솔직히 민주진영에서 저도 뭐 이낙연 낙지파라고 욕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만은 솔직한 말로 근데 이렇게 민주당이 개판인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앞으로 좋은 민주당이 되겠죠. 그러려면 이런 좀 상식적이지 않은 사람들 돈의 노예가 돼서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들을 하는 서스름없이 하는 이런 사람들을 민주당에서는 손절시켜야 되는 거죠. 저는 그렇게 간곡히 요청을 드립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백현동 노비스트 김인섭의 판결은 곧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판결과 연관되는 거다. 그리고 백현동 본사건에도 본재판에도 크나큰 영향을 끼칠 것이다. 이재명 대표에게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이다. 이거를 빨리 꺼줘야 되는 게 민주당이 해야 될 일이고 현재 민주당이 이재명을 지키는 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 또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D2V 칼럼 김카세를 응원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날씨도 춥습니다. 엄청 추워요. 환절기에 건강들 유의하시고 주말, 주일 푹 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월요일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